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7월 25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 추천할 만한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종목 쪽은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 어떤 이 수급적인 악재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결국은 견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리밸런싱의 어떤 흐름이 이 하방으로 나올까 봐 인버스를 들어갔다라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합니까? 내일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오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A라는 이유를 생각했는데 A라는 이유가 이제 맞지 않는다라 그러면 내가 그 흐름을 인정하고서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기대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약간 어떤 이 작은 이벤트 하나가 수급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나중에는 뭐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들을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예단을 해 가지고 미리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려 버리면 나중에 반등하거나 상승하게 되면 그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서 계속 버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리시는 분들의 이유가 큰 이유 없이 '아 이쯤 되면 조정 오지 않을까?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즉 예측을 했다가 그 예측이 예단으로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 미국 시장이 딱 그러기 좋은 흐름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막 그렇게 절대 오지 않는 막 그런 자리다, 뭐 이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 아래도 와야 될 자리가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자리에서 여기에서 물릴 때는, 내가 물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인버스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헷갈리면 계속 뭘 보라고 이야기 드리죠. S&P 500 4,500 자리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보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그 자리에 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미리 하방을 예측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2차 전지의 박탈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번 이제 3 분기, 그 7 월만 봐도 코스닥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으로 더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흐름에 우리가 좀 말려 있고, 상대적으로 지수도 오르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자꾸 컷이 나가지, 뭐 떨어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는 지금 2차 전지 쫓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다시 컷이 나가는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이 6 배, 7 배가 더 많은데, 그러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늘 있었던 흐름입니다. 다만 지금 그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끝물의 흐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 제가 저 여름휴가 특집 때 이제 이 교육 방송을 올려 드릴 거거든요. 쌍바닥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올려 드릴 텐데, 그것들 잘 보시게 되면 내가 왜 지금 자리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내가 못하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혹은 너무 미련두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간다. 냉정하게는 포스코홀딩스 저도 설명을 못 합니다. 저런 규모의, 저런 시총의 회사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내가 설명도 못하고 전략도 못 짜는 종목들을 계속 미련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기준이 없는, 전략이 없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된다. 그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뒤늦게 다우가 발동이 걸려 있죠. 다우는 어딜 가든지 뭐 지금 상관없는 상태이고, 나스닥도 계속 밀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갭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진짜 강한 거죠. 이런 수급적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모든 흐름이 귀찮고 혹은 헷갈린다 싶으면 S&P 500의 4,500 라인만 봐라. 일단은 4,500 라인이 깨지고 나서 그 자리가 저항으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게 되면
이때 조정을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런 수급적 악재가 끝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할지 보면 되겠고, 자, 우리 시장도 코스닥에 버티다 보니까 코스피가 다시 또 끌려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재밌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상승세기가 나오고 나서 이탈했는데 버티고, 맞고 떨어졌는데 또 올라와서 밀리는데 버티고, 이것들을 반복하고 있죠. 상승세기는 뭘 불러온다? 하락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위에서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흐름으로 가다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고점을 살짝 넘겨서 깨져 가지고 이 구간이 쌍봉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이 어깨 자리를 만들어 주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이 자리에 내려왔을 때 이 구간이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승부를 걸어볼 만한, 더군다나 지금 주도주 못 잡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잡을 만한 여지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47 라인 계속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정말 대단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죽을 법하면 누군가가 나타나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나타나 가지고 계속 시세를 붙잡아 주고 있다. 더군다나 하락 종목이 6배 7배가 더 많은 상황에서도 이른다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상당히 이레귤러다.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인정하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소소하게라도 하면서 좀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